3, 4차 시 세 자리 곱하기 몇십 몇을 알아볼까요? 입니다. 수업 목표는 세 자릿수 곱하기 몇십 몇의 계산 결과를 어림할 수 있다. 계산 원리를 이해하고 계산할 수 있다입니다. 수업의 흐름은 필요성을 알고 구하는 방법 생각하기. 그래서 도입 장면에서 식빵을 한 개 만드는데 밀가루가 얼만큼 필요하고 그러면 식빵을 몇 개 만들려면 얼만큼 필요할까라고 하는 필요성과 방법 생각하기. 두 번째는 그림으로 필요한 밀가루는 모두 몇 g인지 다양한 방식으로 알아보기. 그 다음에 계산 원리 알아보기, 방법 익히기, 그 다음에 놀이하기, 놀이로 유창성 기르기 이렇게 해서 이제 수업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생각을 여는 활동에서는 추론과 정보 처리죠. 주어진 수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건데요. 의도는 문제상을 곱셈으로 나타내고 어림하게 한다. 그리고 세 자리 곱하기 몇십 몇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림으로 알아보고 계산 방법을 발견하게 한다입니다. 식빵을 만드는 데 필요한 밀가루는 모두 몇 g인지 알아보자. 식 쓰고 어림해볼까? 라고 해서 앞에서 배운 이제 세 자리 곱하기 몇십을 이용해서 그 문제 자체가 여기서는 이제 어림으로 쓰입니다. 그때는 목적이었지만 이제는 어림의 수단으로 쓰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어떻게 계산하면 좋을지 얘기해 보세요 라고 해서 가장 중요한 건 곱하는 수, 곱하기 13을 10과 3으로 분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0과 3으로 해서 10배를 먼저 곱하고 즉 몇십을 먼저 곱하고 몇을 곱해서 먼저는 아니죠. 몇십 곱하고 몇을 곱해서 더하면 되지 뭐 라는 거를 떠올리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림으로 알아보기인데요. 보셔도 어디까지 이전 시간에 배운 걸까라고 해서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전과 그림이 다른 형태를 뭐 찾아보게 한다든지 해서 245 곱하기 23은 앞차시에서 배운 세 자리 곱하기 몇십과 3학년 2학기 때 뭐 배운 세 자리 곱하기 한 자릿수가 이제 결합하는 거다라는 거를 이제 알게 하는 것이 활동 1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안내해드리고 싶은 수업의 팁은 그대로 하셔도 됩니다. 선개념과 연결하여 세 자리 곱하기 몇십의 계산 원리를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245 곱하기 20은 20과 245 곱하기 23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뭐가 같고 뭐가 다를까? 뭐 이런 것들을 찾게 하고요. 23은 20과 3이 된다라고 하는 거 이걸 가지고 학생들이 조금 더 이 두 번째 그림으로 알아보세요 라고 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 학생들을 도와줄 수 있는 이제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 활동의 이제 수업의 의도는 탐구한 245 곱하기 23의 계산 원리를 표준 알고리즘으로 형식화한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되는 거는 추론, 3학년 때 배운 걸 충분히 가져다가 뭐 하는 거죠. 곱하기 두 자릿수, 몇십 몇에 대해서 이제 추론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 의사소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활동의 수식을 형식화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학생들이 무엇인가 말할 수 있는 거리를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업의 팁, 제가 안내해드리고 싶은 수업의 팁은 세 자리 곱하기 몇십의 계산 원리 및 절차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계산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23은 20과 3이라고 하는 걸 따로따로 곱해서 더하면 돼 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겹자석이라고 하는 교구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계산해 볼까 라고 해서 새로 배운 것이 아니라 사실은 245 곱하기 3과 245 곱하기 20은 배운 거를 이렇게 만나게 하는 거야 라는 거를 이제 알 수 있도록 하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중얼중얼 하고 말할 수 있는 어떤 장치를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문제 3번 같은 경우도 여기서 이제 어떤 학급에서는 학생들에게 요 단계형 문제를 저희가 제시했기 때문에 요것만 쓰게 하고 혼자 내버려 두셔도 되고요. 또는 우리 반 학생들은 아직 3학년 2학기 것도 아까처럼 계속 불안하거나 조금 더 불안한 것이 있다면 제가 드리는 수업의 팁을 활용하셔도 이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 상황을 이해하고 문제 과정을 수식으로 나타내도록 도와주는 활동. 뭐가 몇 번 있어요. 그리고 이거 두 개다. 그래서 두 개는 예전에 배운 거야 라고 해서 학생들이 세 자리 곱하기 두 자리를 하는데 굉장히 불안도를 많이 느끼거든요. 이 불안도를 조금 낮춰주고 이전에 배운 거라는 거 그리고 두 개 배운 것과 배운 것을 연결하는 것일 뿐이라는 거를 좀 알려주기 위해서 중얼거리면서 이제 표현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팁으로 좀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여기서도 지도상 유의점에 학생들이 가끔 0을 쓰지 않아요 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중얼거리는 것 속에서 충분히 말도 안 되죠. 그렇죠? 0을 써야지만 되는데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이 중얼거림이라고 하는 수업의 팁 속에 이런 오류를 처치할 수 있는 것들이 다 이제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친구에게 이야기해 봅시다 라는 게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연산에서는 단순하게 계산만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부분 같은 경우도 계산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계산하고 친구와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이런 의사소통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문항을 만들고 제시해 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까지 1, 2, 3번을 풀면서 학생들이 이제 무의식적으로 알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정확하게 23 곱하기 13과 123 곱하기 13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식이의 적용, 분석, 더 굉장히 높은 고차원적 사고를 이제 발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다양한 걸 말하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건 공통점은 곱하기 13이죠. 어떤 수 곱하기 몇십 몇은 사실은 몇십을 곱하고 몇을 곱해서 더하면 되는 거예요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찾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냥 이렇게 보고도 자유롭게 말할 수 있지만 혹시 구조화된 언어가 힘든 친구들, 어려운 친구들에게는 제가 두 방법에서 같은 점을 찾지 못하는 학생이 있다면 이제 개관 순시를 하시다가 있다면 이제 표현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이제 수학적 기호를 조금 안내해 드리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4번 같은 경우도 수업의 팁이 학급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해봐라고 알려줄 수 있고요. 아이들이 힘들어하면. 그런데 조금 더 중상위권 있는 학생들에게는 이런 처음부터 사고하려고 하는데 힌트 자체를 주는 것이 오히려 사고를 방해하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학급에서 적절하게 이 힌트를 전체로 줘야 될까 아니면 개관 순시를 하다가 조금 힘든 친구들에게 이렇게 개별적으로 힌트를 줘야 될까 잘 생각해 보시고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5번 같은 경우는 이제 실생활과 연결, 문제 해결입니다. 그래서 어림해보고 어림한 결과와 계산값을 비교하여 계산 과정을 되돌아보게 한다라고 있어서 여기는 식 쓰고 이제 답 쓰면 될 것 같고요. 6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어림셈을 이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로 셈을 하기 전에 어림셈을 해보고 곱셈 결과가 10,000원보다 클지 작을지 먼저 생각해보게 한다라고 해서 이제 이 문제를 하는데요. 보통 문제만 풀으라고 하면 이 문제에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친구와 이야기해 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앞서 Q&A에서 말했다시피 어림 전략은 굉장히 다양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친구들의 다양한 사고를 듣고 나랑 사고가 어떻게 같고 어떻게 다른지 판단할 수 있는 이제 이런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하겠지만 어림하는 걸 어려워하는 친구나 또는 그런 학급에서는 계산하기 전에 어림하지 않는 학생들을 안내하기 위한 활동. 그러니까 어림하기 어렵거나 또는 어림을 왜 해요? 난 계산할래요 하는 그거를 막기 위해서 계산 안 하고 어림만으로도 가능할까? 그래서 멈추는 거예요. 어림만으로도 가능할까 안 할까? 그러면 진짜 어림 사고를 가지고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왜냐하면이라고 해서 이걸 OX 퀴즈 또는 토익 토론의 문제로 이제 조금 더 확장시켜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단순하게 문제만 던져줘도 할 수 있는 경우와 어림셈을 하는 경우와 던져주면 어림셈 사고를 하지 않고 계산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 때는 이런 장치를 딱 주면 적절하게 어림셈 사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7번에는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여기까지 잘 된다면 적절하게 놀이를 통해서 학생들이 세 자리 곱하기 두 자리 수를 계산하는 유창성을 기를 수 있도록 놀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제가 단계별로 드리는 팁을 이제 취사 선택해서 충분하게 필요할 때는 쓰시고 필요 없을 때는 과감하게 안 쓰시고 나중에 보충지도 할 때 사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제가 이제 화면을 보여드릴 건데요. 그래서 앞서 말한 대로 곱하기 몇십 몇은 몇십과 몇을 더한 거야 라고 하는 거 이제 3학년 거. 그 다음에 다시 한번 3학년 2학기 때 학생들은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한 자리 곱하기 몇십 몇, 두 자리 곱하기 몇십 몇.
그래서 이런 걸 배웠다는 걸 선생님들께서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고요. 3학년 2학기 때는 곱하기 몇십 몇을 어려워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아니야 이건 3학년 1학기 거 몇십 곱하기 몇십 곱하기 몇을 이용해서도 충분히 풀 수 있어 라고 해서 이제 불안도를 낮춰주는 그런 장치가 있었음을 이제 말씀을 드려봅니다. 또 하나 네. 이거는 이제 선생님들께서 판서나 혹시 공책 정리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학생들에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너무 지저분하게 하고 또 계산이 지저분하게 하다 보니까 계산을 하고도 옮겨 쓰는 과정에서 문제가 많이 답이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계산 원리예요. 하지만 저는 공책에 쓸 때는 사실은 3학년 2학기 것만 활용해도 돼라고 해서 세 자리 곱하기 한 자리 그거의 10배라고 해서 이런 구조화된 판서 그리고 학생이 문제를 해결할 때도 공책에 이렇게 쓰게 되면 굉장히 복잡한 세 자리 곱하기 두 자리 수를 이제 그 구조화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우리 교육 과정에서는 가로셈이 없어졌는데요. 사실은 3학년 2학기에서 이제 가로셈의 곱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가로셈으로도 제시할 수 있거든요. 혹시 세 자리 곱하기 한 자리 수를 가로셈으로도 유창하게 할 수 있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로셈 표시, 가로셈 표시를 이제 모두 다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각 단계별로 어떤 수업의 팁을 줄 수 있을지 이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활동 1 세 자리수 곱하기 몇십 몇을 어림할 수 있는 방법, 어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입니다. 학생들과 함께 도입 장면으로 이제 시까지 쓰는데요. 어림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해서 학생들이 알아요. 대충이니까 아이고 모르겠다.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대충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200원 이제 어림할 땐 돈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좀 편리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200원이 10번 있으면 2,000원 그렇죠? 2,000원이 또 20번 있으면 4,000원 그래서 한 4,000 정도 4,000보다 많겠네. 이렇게 이제 어림하는 것입니다. 200원, 200원이 10번, 2,000원, 2,000원이 또 있으면 4,000원 정도 이렇게 4,000원보다 많겠네. 이렇게 어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림할 수 있게 하고요. 안 되면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아이고 여기 없다고 치고 대충 해보자 라고 해서 끝자리 수를 이제 생략하는 어림의 방법입니다. 그럼 이제 지난번에는 우리가 245 곱하기 20은 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여기로 가는 거죠. 여기만 알면 이렇게 해서 20까지는 할 수 있는데 지난번과 다른 점 얘는 왜 붙은 거야? 라는 거죠. 그렇죠? 자, 어림이 끝났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여기까지는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뭐죠? 어떻게 하는 거죠? 세 번이 더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요? 이것도 합해서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자, 이거를 해석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245가 몇 번 있어요? 23번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20번이 있고 지난 시간까지 여기까지는 우리가 완벽하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럼 이번엔 뭐예요? 세 번만 더 하면 되죠. 그래서 이제 식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각각 곱해봐 라고 해서 답을 쓰게 하고 교사는 칠판에다가 구조화돼서 하는 것입니다. 245가 3번, 245가 20번. 그래서 학생들은 답을 구해서 쓰겠죠. 자, 그러면 칠판에다가 245 곱하기 3 하고 어떤 건지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더하면 끝이다 라고 해서 활동 1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23은 20 더하기 3이니까 따로따로 곱해서 더하면 돼 라고 하는 부분 곱의 합이라는 걸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서 학생들에게 답을 쓰겠죠. 245 곱하기 3은 얼마? 이건 얼마? 그래서 합한다라고 해서 조금 더 이제 학생들과 얘기하면서 맞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조화된 것은 활동 2로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꼭 245가 23번 있어. 그러니까 지난번에 했던 거랑 이번엔 요것만 더 하면 되네 라고 해서 배운 것과 배운 것이 연결되는 차시임을 안내해 주시는 거. 학생들이 이걸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활동 1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활동의 수업의 팁입니다. 세 자릿수 곱하기 몇십 몇의 계산 원리 및 절차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활동입니다. 학생들은 이제 활동 1을 통해서 그림을 통해서 이전에 배운 거랑 낮게 한 번만 더 몇 개만 더 곱해서 더하면 되는구나 라고 안다면 이제는 그 활동의 과정을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을 따라서 해봐요 라고 해서 자, 245가 몇 번 있는지 동그라미 쳐봐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모두 이거를 245를 동그라미 치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서서 학생의 오류에서 너무 숫자가 많으면 이렇게 몇 개 이상하게 이걸 잘라가지고 5가 3번, 24가 뭐 2번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 상황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선생님 따라서 이렇게 해보세요 라고 해서 말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이불을 한번 그려보세요 라고 해서 개념에서 모델, 기호, 용어인데 여기선 용어와 기호가 좀 쓰이겠죠. 자, 말해보세요 하고 245가 23번 있어요. 23번 있어요. 이걸 말하게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맞아. 245가 23번 있어. 23번 있어.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하는 거더라? 라고 해서 저 20번 곱하고 3번 곱해서 하면 되죠 라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에게 여기에 저는 한 번 정도 쓰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245가 3번, 245가 20번. 그러면 3학년 2학기 때 배운 세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리. 여기 타임머신 타고 갈 거예요. 10배 너 따라오지만 3학년 2학기 나는 세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로 할 거야. 너 미리 승진시켜 주려고 10배 가 있어 라고 이렇게 하면 학생들이 4학년 1학기 3단원 곱셈은 내가 하는 거 아니야가 아니라 뭐야 3학년 2학기에 이 과정으로 다 할 수 있잖아 라는 거죠. 그래서 245 곱하기 3 계산해 보세요. 물론 있지만 선생님은 이렇게 해주는 거죠. 4, 3, 5, 15, 4, 3, 12, 13, 743. 그래서 735. 자, 두 번째는 어떤 걸까라고 해서 여기 부분부터 친구들이 오류를 저지르거나 아니면 계산을 못하거나 물론 여기는 계산한 결과가 나와 있지만 3학년 2학기 것이 아직 학습이 확실하지 않은 친구들은 지금 이 시간에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볼까? 선생님 거 보자. 10배 시켜주는 건 미리 가 있고 245 곱하기 2 한번 해볼까? 5, 20, 그쵸? 4, 2, 8, 9 2는 4, 490. 그래서 10배 시켜주니까 이렇게 하나씩. 그래서 합하면 되지 뭐 라고 해서 이렇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3학년 2학기 께 힘든 친구들은 지금 할 수 있는 거죠. 아, 내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세 자리 곱하기 한 자릿수를 가지고 그것의 10배 한 걸 이용하면 되는구나 라고 해서 부분곱의 합이라는 걸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써 있긴 하지만 한 번 더 이렇게 써볼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것도 이제 중요한 활동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활동 3의 수업의 팁입니다. 문제 상황 및 문제 해결 과정을 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활동입니다. 먼저 학생들에게 항상 여기에다가 문제를 공책에 풀든 책에 풀든 이렇게 이게 무슨 뜻이야? 언어로 표시해봐 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4학년 학생들이 곱셈을 못하는 경우 이게 무슨 말인지 물어보면 이미지가 그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가장 먼저 132가 26번 있다. 그러니까 어떤 거야? 132가 6번, 132가 20번 있는 걸 더하면 돼요 라는 걸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상황을 모를 때 각양각생의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132가 6번이면 여기 12, 자 나름대로 할 수 있겠죠. 여기다 풀어가지고 36, 18, 19, 792. 그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헷갈리니까 또 몇십이 붙으면 무서워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10배의 역할이라고 승진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132 곱하기 2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4, 6, 2라고 해서 더하면 되지 뭐 라고 해서 답을 더할 수 있게 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입을 그려놓고 학생들을 이렇게 표시하게 합니다. 365가 72번 있어요 라고 해서 뭐 이게
만약에 이 중에서 하나만 어림은 하나만 해봐라고 해서 300이 7이 있으면 3, 7에 21 그래서 둘, 셋 뭐 이 정도 이렇게 해서 어림은 꼭 다 시키지 않고 하나 정도만 한번 해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쓰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365가 2번 있다. 365가 70번 있다. 그래 나 이거 더하고 말 거야. 더하면 끝이지 뭐 라고 하고 저는 걱정하지 마. 이거 10배 가버리면 3학년 2학기 배운 걸로도 충분해 라고 해서 여기까지 표시하도록 하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세로셈으로 고쳐서 이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365가 72번 있다는 게 이미지가 머릿속으로 그려질 수 있도록 꼭 말하고 수식으로 부분곱의 합이라는 걸 표현하도록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활동사 수업의 팁입니다. 문항은 23 곱하기 13과 이거 언제 배웠어? 123 곱하기 14 언제 배웠어? 이건 3학년 2학기 거고요. 이거는 4학년 1학기 것입니다. 계산을 살펴보고 계산 방법에서 같은 점을 찾아 친구와 이야기해 봅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먼저 이걸 하기 전에 뭐가 몇 번 있는지 꼭 말해보세요 라는 말을 했을 때 조금 더 공통점을 찾아 말할 수 있습니다. 23이 13번 있어요. 여기는요. 123이 13번 있어요. 그렇구나. 애들아 하나만 더 해볼까라고 해서 하나를 더 해주면 훨씬 더 쉽습니다. 이거는 안 배운 거긴 하지만 혹시 이것도 말로 해봐 라고 해서 칠판에 1, 2, 3 곱하기 13 이렇게 써주는 거죠. 그러면 1123이 13번 있어요 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계산할까? 23이 3번, 23이 10번. 그래서 13은 10과 3인 거죠. 여기는 123이 3번, 123이 10번. 그러면 혹시 이거는 어떻게 계산할지 한번 얘기해 볼까라고 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친구들은 이렇게 하고요. 말을 못해서 조금 더 그 사고가 필요할 것 같으면 이걸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계산하라는 걸까라고 해서 여기도 13번, 여기도 13번, 여기도 13번인데 라고 해서 이렇게 연결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1123이 3번, 1123이 여기도 10번하고 3번, 10번하고 3번 했으니까 여기도 10번과 3번을 하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걸로 끝내셔도 되고요. 아니면 우리 교과서에 나온 것처럼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찾아봐. 다른 점. 얘가 다른데요. 같은 점. 곱하기 13이 같은데요? 라고 하는 거. 그래서 곱하기 13이 같아서 어떻게 써? 3번 곱하고 10번 곱해서 더했어요. 여기도 3번 곱하고 10번 곱해서 더했어요. 라고 해서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 부분을 동그라미 쳤을 때는 동그라미 치지 않는 부분을 조금 더 이제 집중해서 볼 수도 있고요. 여기서도 뭐라고 말하지 못할 것 같다. 그러면 한 번 더 줘서 1123 곱하기 13은 어떻게 쓸까라고 해서 요거를 쓰도록 함으로 해서 학생들이 곱하기 13은 무조건 곱하기 3하고 곱하기 10하고 이렇게 해서 똑같이 더하는 거구나라고 하는 곱하기 몇십 몇 부분곱의 합이라는 거를 이제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에게 던져보시고 언어화 못 시킨다라고 하면 조금 이렇게 변형해서 학생들이 그 언어가 좀 나올 수 있도록 그 안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활동육의 수업의 팁입니다. 6번의 문제 제출의 의도는 어림셈으로 한번 계산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인데요. 살 수 있는 양말 묶음을 찾아 동그라미표하고 구한 방법을 친구와 이야기해보세요 라는 건 이제 어림으로 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어림을 하지 않고 일일이 다 계산한 다음에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림을 하지 않는 학생들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좀 이제 조건을 좀 내거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림만으로도 또는 또 가능하다,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 가능할까? OX.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림을 이제 대충이라고 하거든요. 역할을 줘가지고 자 대충이가 와서 어림을 해주었을 건데 대충이가 해준 말로만 어림으로만도 이걸 해결할 수 있었을까? OX라고 하는 거죠. 그럼 학생들이 계산이 아니라
OX를 자신의 의견을 하기 위해서는 그 증거를 들이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 O 몇 명 손들어봐, X 몇 명 손들어봐, 또는 짝하고 O인지 X인지 확실하게 의견을 이제 그 정해놓고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한 다음에 묶음을 찾아서 한번 표시해 본 다음에 이제 짝에게 설명하게 하는 활동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왜냐면 2번, 6번은 단순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가 아니거든요. 이 어림이나 세 자릿수의 곱셈을 가지고 좀 이렇게 수 감각이나 또는 어림, 다양한 이제 일상생활의 유용성 이런 것들을 깨닫기 위해서 제출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학생들은 다양하게 뭐 하겠지만 예를 들면 500 곱하기 24잖아. 그런데 봐봐. 얘는 500이라고 치고 라고 해서 500원이 20번 있으면 10,000원인데 뒤에 꼬다리 있으니까 10,000원보다 높을 거잖아. 그래서 이건 살 수 없고 그 다음 두 번째는 690이야. 그래서 12켤레를 살 건데 10켤레라고 치면 대충 뭐 6,000원이잖아. 6,000원에 있어봤자 7,000원이죠. 7,000원이고 두 개 더 사니까 약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 찍어놓고 그 다음 920원. 920원 곱하기 15컬레야. 그러면 900원이라고 치고 10컬레면 9,000원이잖아. 근데 또 5개나 사야 돼. 그러니까 어마무시하게 여기는 10,000원을 넘을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요거인 것 같아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어림만으로도 해보고요. 진짜인지 한번 확인해 볼까 라고 해서 짝은 이거 계산하고 나는 이거 계산하고 뭐 이거는 같이 계산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시간이 많으면 일일이 다 계산해 볼 수도 있고요. 시간이 없으면 이거라고 해놓고 각자 하나씩 계산해서 뭐 맞춰보기도 하고. 그래서 반드시 의도는 이런데 우리 애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라고 한다면 선생님들께서 이런 전략을 넣으시면 돼요. OX 퀴즈로 논쟁 질문으로 토익 토론으로 문제를 살짝 틀기만 해도 애들은 굉장하게 재미있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